계신 가족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상속세 부담은 더욱더 큰데요. 네. 오랫동안 살아서 가격이 오른 고가주택 한 채만 있고 오를 대로 가격은 올랐는데 네. 팔리지는 않고 이럴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화면의 사례처럼 네. 굳이 그거를 급매하거나 대출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상속세법에 연부연납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연부연납을 연부연납? 사용하셔서 5년 동안 나눠서 상속세를 분할해서 그런 게 납부하실 수 있기 있었구나. 때문에 오. 연이자 4% 정도만 부담하시면서 네. 5년 동안 나눠서 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상속세도 할부로 나눠서 내면 좋겠네요. 4%면 시중 금리보다 조금 높으니까 더 낮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생각도 해보고요. 들고요. 예. 근데 이 상속세 낼 돈이 없더라도 일단은 그 상속 받은 거에 대한 일단 세금을 안 내더라도 신고는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당시에? 네,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기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오늘 4월 25일에 상속이 게시가 됐다면 이번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 4월 30일이죠. 네. 그때부터 6개월 이내 10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네.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시더라도 신고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네. 간혹 상속세 신고 기한이 넘어서 납부를 못하시게 된다면 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최소 10%에서 40% 정도 발생을 하고요. 네. 납부하실 세금이 있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10.95% 정도씩 높게 발생을 하니까 상속세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나누어 낼 수는 있지만 6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신고는 꼭 되는군요. 해주셔야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밤낮 없이 식당 경영을 해온 딸. 그런 딸 덕분에 식당은 날로 번창해 갔는데요. 엄마, 오늘 우리 매출 좀 잘 나왔어요? 좋아 오늘. 다 이게 네 덕분이다. 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고생했다. 그런 어머니와 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상을 뜬 어머니. 슬픔에 잠겨있기도 잠시. 가정일에 관심도 없던 오빠가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가게 힘들 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유산을 달라는 거야? 나도 이 집 장남인데 당연히 나도 그 돈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여태 엄마 모신 것도 나고 가게 이만큼 꾸려온 것도 난데 오빠가 무슨 권리로 핏줄이라고 너랑 나랑 단 둘인데 엄마 재산 반반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갑자기 나타난 오빠가 재산을 똑같이 나눌 것을 요구해 억울해진 동생. 이와 같은 경우 재산을 똑같이 반반씩 나눠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오빠가 돼서 어떻게 예. 저럴 수가 있어요? 이제 화내지 마시고. 네. 일단 근데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머니의 재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서로 기여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요새는 이제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때 이제 민법상으로 그러니까 상속에 관해서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제 가장 최우선은 협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오빠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분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으로 만족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서 나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기여분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여분? 네. 예, 그러니까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증가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먼저 상속분의 일부를 떼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네. 아마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잘 입증을 하시면 지금 법원에서 대부분 20% 이상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 부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 네, 네. 생각보다 법이 인간적이에요. 그 효자, 효녀에게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더 기여했다, 너가 더 안 했다 이렇게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데 네. 뭐를 얼마나 기여를 해야 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특별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서 서로 그냥 밥해주고 모시고 사는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특별한 부양 의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자처럼 정말 가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번영하는데 아까 2호점 개업하는데도 자기 기여를 했다. 네. 이런 정도의 증거를 충분히 입증을 하시면 기여도를 입증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서 그 간병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간병비를 우리 아까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는 부모님의 그 계좌에서 그게 인출이 되면 상속세 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여분을 내는